2030년에 약 1경원의 시장을 형성할 거라고 얘기해요. 이제 시티그룹은 얼마 전에 어떻게 발표했냐면은 1경 6천조예요. 맥킨지가 발표했던 거는 2030년에 6,500조였습니다. 2019년도에 PwC가 발표했던 시장 전망치는 1,700조였어요. 2030년에. 근데 그 뒤로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이승환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KT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디지털 전략과 정책을 한 20년 정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4, 5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지금 메타버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메타버스가 혁명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생길 때는 특이한 일들이 좀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1990년대 후반에 사람들은 왜 이메일 아이디를 만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왜 이메일 아이디를 만들지? 그 당시에 빌 게이츠가 미국에 있는 지상파 TV 토크쇼에 나와서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도대체 인터넷이 뭔가요? 인터넷은 우리의 미래의 삶을 바꾸나요? 그 당시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게시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야구 경기를 언제 어디서든 다시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메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인터넷 혁명의 시대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했어요. 심지어 그때 커뮤니티 얘기도 했습니다. 관심사가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도 만든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은 그 당시에 정말 낯선 말들이고, 사람들은 이게 뭐지? 좀 재미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인터넷 초입기에 얘기됐던 그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메타버스를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혁명의 초입기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해석이 뭐냐면은 투자 측면에서 굉장히 조명을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메타버스가 약간 그런 시기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 최근 2년 동안에 메타버스 ETF라는 상품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거든요. 벌써 10개가 넘었습니다. 벌써 ETF가. 메타버스는 이제 하나의 별도의 섹터가 됐어요. 투자하는 테마 섹터가 됐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인터넷이라는 테마라는 섹터를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섹터가 생겼어요. 투자의 섹터가. 그만큼 뭐냐면 그게 투자가 돼서 지금 이 분야에 좀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그 혁명적인 시기에는 새로운 또 기기들과 서비스를 만나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좀 흥미로운 일들이 또 하나 이제 기기 측면에서는 생겼죠. 우리가 인터넷 혁명의 시기 때 우리 가장 많이 썼던 기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휴대폰, 태블릿, PC를 썼죠, 우리가. 그리고 콘솔 기기까지 썼죠.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혁명 시대가 왔는데, 이제 작년부터 처음으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는 기기가 대중화된 기기로 한 걸음 더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과거에 페이스북이 이름이 바뀐 회사 메타가 만든 메타 퀘스트 2 단일 기종 하나가 1000만 대를 넘어섰거든요. 단일 기종 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고, 마크 주커버그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단일 기기가 한 1000만 대 정도가 좀 넘어야지 단가를 더 낮출 수가 있고, 그 기기 안에 탑재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나 아니면 콘텐츠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금 이 변화의 변곡점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부의 변곡점이 한번 왔는데, 특이한 일들이 생기고 기존에 없던 기기들이 팔리고 굉장히 투자 상품이 돈이 몰려들고, 이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지금 최근에 1, 2년간의 변화예요.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단순히 지나가는 잠깐의 트렌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예고되어 있다는 거죠.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세요. VPN은 온라인 가상 사설망으로 기기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하여 여러분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떠오르고 있는 서프샤크 VPN에 대해 딱 60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프샤크 VPN은 95개국에서 3,2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곳에 검열을 우회합니다. 서프샤크 VPN은 차단된 웹사이트의 차단을 해제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막혀서 접속할 수 없었던 넷플릭스 콘텐츠나 유튜브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 VPN은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도 데이터를 암호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카페나 지하철에서 비밀번호가 없는 공용 와이파이를 쓸 때에도 개인정보 보안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격한 로그 비저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서 사용자의 정보가 기록되거나 감시될 염려도 없다고 하네요. 더보기란의 링크를 누르고 프로모션 코드 머니인사이드 입력 시 무려 83% 할인에 3개월 추가 무료 이용 혜택까지. 이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처음 30일 동안은 100%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적극적인 정도를 넘어서 아예 누군가는 사명을 바꾸고 메타는 이제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본인의 입으로 메타버스를 얘기하진 않아요. 본인의 입으로는. 참 신기하죠. 언론은 다 메타버스를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건 엔비디아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탑티어 컨설팅 펌, 예를 들면 맥켄지 앤 컴퍼니나 BCG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딜로이트라든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시티그룹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했던 우리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를 지향한다라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산업 메타버스를 또 주도하겠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 글로벌 컨설팅 펌들은 이 시기 때 이런 분석을 집중적으로 한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 IB들이 추정치, 시장 전망치를 내기 시작합니다. 2019년, 2020년, 20년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근데 메타버스는 시장 규모가 얼마인가요? 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시장 규모가,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발표되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그 수치가.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 규모를 뭘로 추정했냐면요. 그 당시에 발표했던 AR,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시장 규모를 약 2030년까지 1,700조 원으로 봅니다 라고 한 전망치를 그냥 메타버스로 응용을 했어요. 사실은 메타버스는 AR, VR 시장보다 훨씬 더 큰 맥락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아무도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최근에 한 6개월부터 1년 사이 보면요, 이제 모건 스탠리 하고 골드만삭스가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에 약 1경 원의 시장을 형성할 거라고 얘기해요. 1경 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티그룹은 얼마 전에 어떻게 발표했냐면은 메타버스 시장 규모를 범위로 발표했는데 최대 규모가 1경 6천조예요. 2030년까지. 근데 보통 맥킨지가 발표했던 거는 2030년에 6,50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PwC가 발표했던 시장 전망치는 1,700조였어요. 2030년에. 근데 그 뒤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글로벌 컨설팅 펌 기관들, IB 이런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큰 시장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기업들이 없겠죠. 이제 말 그대로 너도 나도 메타버스를 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저는 지금 반대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메타버스에 관심이 없는 기업들이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모든 기업들이 다 지금 메타버스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국내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미, 그리고 이제 삼성이 얘기를 했죠. 우리도 이제 기기를 만들 것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삼성한테 기대하는 메타버스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1등 전자기업인 1등이 삼성. 그리고 또 공교롭게 올해 1월 달에 우리나라 자동차 분야 1등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메타 모빌리티라는 비전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메타 모빌리티가 뭔가를 이제 본인들이 보여줬어요. 가까운 미래의 영상들을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율주행차가 주행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자율주행차 안에 아빠하고 딸이 타 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안에는 전면이 전부 다 이제 디스플레이로 돼 있죠.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죠. 차는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딸에게 둘이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가상의 화성으로 로그인을 하려고 해요. 화성. 내가 만든 화성이 아니라 실제 지금 화성의 모습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 자동차 안에서. 근데 어떻게 그걸 구현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실제 화성에는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가 있습니다. 그 로봇가 지금 화성의 공간 데이터와 어떻게 보면 뭐 온도와 바람 이런 환경 데이터들을 전부 다 자료를 스캐닝해서 이 자동차 안으로 이렇게 전송을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 공간을 만들게 되고, 가상 공간 안에 아빠하고 딸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로그인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의 모습으로 로그인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아바타의 모습으로 로그인 할 수도 있고, 그 들어갔더니 지금 굉장히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화성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자동차는 물리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아빠하고 딸은 로그인한 거죠. 가상의 화성으로 또 로그인한 거죠. 현실에서의 이동과 함께 가상에서의 이동이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빌리티, 그래서 이제 메타 모빌리티라는 비전을 가지고서 이게 구현되려면 이제 로봇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전혀 다른 장소에 있는 정보들을 로그인할 수 있게 만들 것, 공간으로 만들고 우리가 로그인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로봇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로봇이 가져온 데이터를 우리가 공간으로 만드는 기술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겠다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지금 메타버스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의해야 될 시기죠.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선 경험이 있어요. 인터넷 혁명의 시기 때를 잠깐 돌아보면은 1990년대 후반때 인터넷이라는 일반 대중들한테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옮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 관심이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관심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거는 아직 이 혁명의 기간은 우리 지금 20년 왔습니다. 혁명의 기간은 20년 동안 왔는데 20년을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때 너무 가치를 땡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IT 버블이 왔어요 그때. 그러면서 IT 버블 때 생기는 일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너도 나도 인터넷 기업이에요. 너무나 많은 인터넷 기업이 생기기 때문에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투자까지도 받기도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유동성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때문에 돈이 또 흘러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버블이라는 말이 생겼고,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메타버스가 많은 관심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받고, 근데 진짜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그 기업은 단순히 사업 목적 변경 정관에다가 그냥 단순히 메타버스라는 말을 하나만 넣어놨을 뿐인데도 기업 가치가 갑자기 폭등을 한다는 거죠.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첫째, 이 혁명의 크기 그리고 혁명의 기간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혁명의 기간이 이 큰 변화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 변화가 마치 한 해, 두 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인지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메타버스라고 해서 투자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인터넷 초입기 때 나타났던 그 버블 현상 때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인터넷이니까 투자하자라고 이러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메타버스 혁명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크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 기업들이 이미 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옥석을 가리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메타버스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물면서 가치를 줄 수 있는 메타버스인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되는 아주 투자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생긴 거죠. 지금인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죠. 인터넷 시대 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가장 쉽게 따지고 보면은, 다들 쉽게 따지고 보면은 하드웨어 기업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나 둘 다를 가진 기업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애플은 둘 다를 가졌죠. 애플이라는 휴대폰도 가졌고, 뭐 태블릿도 가졌고, PC도 있으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가졌잖아요. 생태계를 만들어서 다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패러다임에서는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패러다임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돼서 열리고 있는데 이때와는 다른 경험을 줄 거잖아요. 그럼 다른 기기가 필요해요. 똑같은 기기가 아니라, 이 기기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기기와 연결되면서 더 많은 경험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기기들, 그게 바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웨어러블 기기가 그런 기기인 거죠. 지금 가상 공간 안에서 뭔가를 만졌을 때 촉각을 전달해주는 햅틱 글로브라는 장갑이 또 그렇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는 기기가 처음으로 작년에 이제 1000만 대, 단일 기종으로 1000만 대가 넘었었잖아요. 그럼 새로운 기기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 가상 공간 안에서 조금 더 현실감 있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슈트 같은 것들 있기도 하죠. 그리고 트레드밀 위에서, 기계 위에서 막 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레디 플레이 원 영화 보면은 그런 기기들 다 차고 있잖아요. 그런 기기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거든요. 지금부터 메타버스라고 해서 지금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쭉 만들어 왔어요. 계속해서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 기술들이 진화되고 성숙되고 융합되고 결합되고 다양한 변화들과 만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뭔가 특이한 일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서 생기는 거죠, 지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그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겼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의 분야, 그럼 그때 내가 써야 될 기기들, 그럼 기기들에 대한 투자, 또 기기들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지금 웨어러블 기기들은 누가 만들고 있으며 똑같습니다. 그것도 기기 안에도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애플이라는 휴대폰 안에 그 카메라를 애플이 다 만듭니까? 아니죠. 앞에 들어와 있는 그 카메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 카메라들은 전부 다 개별 모듈화된 업체들이 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안에 예를 들면 LG 이노텍이라는 기업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기기들 안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 제품들, 이런 것들은 코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생태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랬었지 한번 복귀해 보시고, 근데 이게 이러보다 더 큰 변화가 생길 건데 변화의 포인트는 이런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변화의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겠구나, 여기서와 다른 일들이 또 생기겠구나, 이런 변화들을 감지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바로 이제 투자의 시작이 있고, 그 투자의 맥을 잘 잡게 되면은 흔들릴 필요가 사실은 굉장히 없는 거죠.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 12월 달, 지금은 얼마 안 됐죠. 지금 반년 좀 지났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3년 이내에 대부분의 회의는 메타버스에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이게 1990년대 후반에 홈페이지 얘기하고 이랬던 거랑 굉장히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일하는 방식이 100% 가상으로 가든 아니면 현실에 나와서 또 일을 하든지 간에 다양한 메타버스 요소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굉장히 조금 빨리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 왜냐면은 지금 특히나 코로나잖아요.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고 전쟁 이슈도 있고 우리가 그러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 앞에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보면은 이 도구들의 발전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빌 게이츠가 3년 안에 특히나 먼저 일하는 회의를 먼저 얘기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들이 일하는 모습이 3년 안에 먼저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느낌이 좀 먼저 들고, 두 번째는 일반 이제 예를 들면 B2C 고객들인 거죠. B2C 고객들 부분에 있어서는 제페토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나 휴대폰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으로 지금 다 경험을 하고 있고, 움직이는 아바타의 방식을 마치 이제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지금의 이런 경험이게 되면은 B2C 경험이 지금 이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다른 기기들로 더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B2C 부분에서는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메타버스, 특히나 제페토라는 서비스를 예로 들어봤을 때는 모바일 중심이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하고 연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기능들이 나올 것이고, 그 많은 SNS들의 형태, 누군가는 마치 어떤 특정 사업자가 다 페이스북이 나왔을 때는, 성장했을 때는 이제는 페이스북이 이 시장을 다 가져갈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이제 스냅챗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가 정말 많이 등장할 거예요. 아주 특화된 요소로, 특화 기능을 가지고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머니의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이러한 기회가 사실은 많이 오지 않죠. 하지만 계속해서 오긴 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변곡점에 있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변화를 관찰하시는 분과 관찰하지 않으시는 분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꼭 강조드리는 건 그것도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줄 것이다. 당장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차근차근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의 기회를 찾아가는 기회라든가, 여러분의 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꼭 지금의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